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 누구나 한번 품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부자 아빠님이 지으신 이 필생의 역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47페이지 들어갑니다. 투자 예술과 부자 방정식이라는 내용이죠. 여기는 이제 12가지 돈의 기본 원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투자 철학자로 불렸던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란 단순히 과학적이고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군중의 심리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하는 의미에서 투자를 예술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늘 사색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자,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를 좀 보면은요, 부자 아빠님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느낌을 자꾸 하게 돼요. 왜냐면 부자 아빠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주식은 종합 예술이다. 어느 하나의 어떤 특정 사실이나 특정한 부분들만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종합적인 부분, 너무나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이다. 그리고요, 최근에 아빠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명상을 하라. 명상하라. 책을 보고 마음을 다스려라. 걷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라. 사색을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추천도서들 중에는 철학책도 많이 있습니다. 니체가 쓴 거. 니체 철학자 아시죠? 니체가 쓴 그런 책들, 또 니체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우리가 추천도서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예술은 맞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과학이다. 과학이란 그 원리를 깨우치고 방법을 정확히 알면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돈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 돈의 12가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죠. 리스크와 수익은 비례한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좀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걸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부자 아빠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매수하면 안전하게 망할 것이다. 네,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사실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주식 투자를 경험하시다 보면은 완전히 넉마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 정말 망한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 기회는 그런 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었다. 투자에서 과욕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내게 되면 곧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애초에 원하던 수익이 발생하면 빨리 그 투자를 정리해야 한다. 조금 더 이익이 커질 때까지 욕심을 부리며 기다리다가는 크게 잃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큰 어떤 손실을 볼 때도 있죠. 아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 여러 봤죠. 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는데 배가 다시 구멍이 막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를 떠나야죠. 이럴 때는 배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그 배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팔아야 될 주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 주식이 그냥 다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 주식에서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발생한 투자를 빠르게 정리하고 더 가능성 있는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면 손실은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측가의 오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돈의 세계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다. 과거 100년 동안 경제 전문가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다. 빗나간 예측은 수정하면 그만이지만 그 예측을 믿고 투자한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장이 참 잔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항복이야 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살려주지 않는 거. 너 항복했니? 그러면 네가 잃었던 돈을 다 돌려줄게.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정할 때 항상 예측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항상 검증해보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말라.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돈은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하죠. 인간의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작용하는 세계. 그래서 돈을 카오스의 세계라고도 한다. 원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돈의 세계에서 질서를 찾지 말라. 그러니까 질서 뭐 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 그냥 녹아들면서 그 질서 없는 무질서한 돈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원래 무질서한 거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 한 곳에 매달리지 말라. 값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충성심과 향수로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 대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말이다. 이건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뿌리가 깊을수록 투자의 기동력은 떨어지고 많은 기회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 하나의 집중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왔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온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해도 좋다. 직관은 테스트를 해본 후에 검증이 되면 의지해도 좋다. 떠오른 직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의 저장고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식별해낼 수 있다면 그 직관은 근거가 있는 직관이다.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것은요, 그냥 찍기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찍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게 잘 갈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근거가 없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어떤 투자 경력,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직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 부자아빠님도 40년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산 증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투자의 대가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관적인 부분들은요, 과거의 경험들이 녹아든 직관이기 때문에 그냥 찍기가 아니죠. 이것은 확률 높은 찍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10%의 확률을 갖고 있다면 경험이 빵빵하신 분들은 80% 이상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직관의 예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덟 번째입니다. 당신이 돈 버는 일에 신은 무관심하다. 그러네요. 돈 버는 일에 관한 한 종교와 미신에 의지하지 말아라 한다. 신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만 우리의 은행 구자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가난해질수록 신앙은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네요. 가난해지면은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주시나요? 저를 조금 더 실현에 들게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부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신앙심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은 싫어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맞는다면 세상의 모든 점쟁이들은 모두 부자여야 한다. 신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판단력에만 의지하여 돈을 키우고 관리하라. 점쟁이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점쟁이 집에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대뜸 보고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 너희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복숭아나무가 없었어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숭아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 봐.
복숭아나무가 없었다라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떤 미신적인 부분 또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네요. 9번째로 갑니다.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들이다. 건강한 비관주의자. 낙관주의는 돈의 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 아니었나요?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부분들은 좀 다른 얘기예요. 낙관주의는 돈의 적이다. 낙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판단력은 흐리게 만든다. 낙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투자한다면 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시장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낙관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좋아. 다 좋아. 그냥 하면 무조건 돈 벌 거야. 라는 어떤 나태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비관해보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에게 변수가 생겼을 때, 변동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예측을, 어떤 대응을 미리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비무원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은 편안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어떠한 변수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건강한 비관주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훌륭하게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10번째입니다.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은 무시해봐라. 큰 이익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인다. 대중의 논리는 상식적이지만 부자의 원리는 아니다. 그래서 다수가 몰리는 투자의 유행을 따르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최근에 2018년도 2018년에 있었던 대북 관련주들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2017년도부터 상승했었던 IT, 삼성전자 이런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많이 좋아했었죠. 또 전보다 또 그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 네, 2017년도에도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하나의 붐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었던 그런 투자처가 됐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지만 실제로 돈을 번 사람보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 많았다. 돈을 번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고 또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반대편에 가야 된다는 거죠. 대중과 반대편에 서야 된다.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또 대중과 반대편에 돈을 걸지 말아야 하고 돈을 리스크에 내맡기기 전에 모든 경우의 수를 꼭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해설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대중들이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대중들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 단추도 처음에 잘못 끼우면 마지막에 못 끼우게 된다. 처음은 힘들어도 갈수록 나아진다는 말은 돈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은 그런 길들을 가게 된다면 끝까지 순조롭지 않거나 크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 보존에 대한 집착으로 매달리다가 더 크게 잃을 수가 있다. 어떤 종목을 샀는데 조금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정말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서 손실나고 팔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있다라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2번째, 부자는 계획보다는 대응을 중요시한다. 그죠? 계획보다는 대응.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데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변화하는 것에 그대로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에 도태되고 낙오되는 사람들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성공하고 있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동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돈의 기본적인 원리 12가지를 이번 장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엑기스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행복해지고 주식 투자에 눈이 빵 하고 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런지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